네, 8월 6일 오후에 녹화합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들은 다녀오셨고요. 저는 제 친척들이 며칠 여기 와서 묵고 가고, 또 어저께는 제 친구들이 여기 캠핑 겸해서 와서 한 이틀 동안 또 여기 안내하느냐고, 아유, 본의 아니게 녹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모처럼 한가한 시간, 저한테 며칠 바빴거든요. 또 지난 일요일은 우리 세미나도 있었고요,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해 봅니다. 남녀 생식기 질환 암 특집인데요. 첫 번째, 전립선 암 혹은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요실금, 남녀에게 다 해당되죠. 방광암, 남녀에게 다 해당됩니다. 고환암, 남자에게. 요도암, 남녀 모두에게. 여섯 번째, 자궁암 또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네, 일단 생식기 질환으로 오는 여러 질병들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거든요. 전립선 질환 꼭 다루어 달라고.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블라더, 방광암, 물론 여기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요도암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암 등등, 네, 함께 토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 함께 토론해 봅니다. 본격적인 주제 바로 들어갑니다. 전립선 암 비대증, 먼저 어떠한 증상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혈뇨, 소변 볼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리고 사정통이 있어요, 때때로. 빈뇨, 소변을 너무 자주 봐, 시원치도 않고. 그런데 야간 빈뇨가 더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리고 소변 볼 때 자결감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발기부전, 방광과 대장의 항문의 관략근 조절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직장의 압력이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리고 사정하는 유체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증상 중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는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 암 등등이 진행 중인데 이 증상들 중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자암침법으로 여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합리적인 치법을 구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동의보감에서는 남녀 생식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암침법으로 합리적인 치법을 구하기 위한 키워드를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초간단 요약.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생식기,
음정이 표현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외형편은 전음과 후음으로 마무리된다. 전음은 생식기, 그리고 후음은 학문. 동의보감 생식기문은 생식 또는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주로 남녀의 생식기에 생기는 각종 질병만을 냉정하게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증이 중요시 된다. 산증. 이게 일단 주목해 주세요. 산증의 증상과 치료. 산증이란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으로는 산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낭부종, 음낭수종 및 탈장 등이 모두 산증으로 분류된다. 산증은 찬 기운으로 인해 아랫배에 병이 생겨 배가 아프고 고환에서 아랫배까지 당기면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아랫배에 나타나는 산증은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개구리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오이처럼 생긴 것도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증이 생식기와 가까이 있는 신장이 아니라 간과 관계가 있으므로 산증으로 인한 통증은 족고름 간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에서 일단 산증이란 반드시 생식기 질환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랫배가 차서 생긴 증상도 있고 탈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오이처럼 생긴 것도 있다 한 것, 이것도 산증의 한 종류라 그랬잖아요. 일단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탈장이 배꼽 주변에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주로 사타구니 주변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온 오이처럼 튀어나온 것도 탈장이거든요. 배꼽 주변으로도 탈장이 만져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축 처져요. 가래토 생기는 것보다는 더 형체가 큽니다. 오이, 작은 오이 또는 오이 반가락이 튀어나온 것처럼 만져지는 것도 탈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어요. 이미 다루기도 했었지만 보다 자세한 토론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생식기 관련해서. 네, 그러면 동의보감에서는 족고름풍 간 목경과 산증과 즉 생식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남녀의 전음부 생식기는 우리 몸의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치료를 위한 전립선 치료를 위한 키워드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오장육부 각각의 기관이 있지만 일단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 생식기는 내분비계에 속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족고름풍 간목경 그리고 족수음구나 신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남녀 생식기는 내분비계에 속해 있다라는 점을 먼저 치료를 위한 키워드로 생각해 두고 계세요. 네. 어떻게 내분비와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다. 남녀 생식기는 내분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선 모두 성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므로 표적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내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산은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생리 주기가 난폭이 14일 그리고 황책이 14일 이렇게 해서 28일이 전체적인 매달 생리 주기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난포 호르몬이 분비되는 14일을 가리켜 난폭이라고 하는데 난포 호르몬이 필요한 시기에는 뇌에서
난포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먼저 분비시켜서 난소가 난포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바로 그냥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는 인간의 시스템의 오작동을 최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일단 여기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산은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난포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야. 그러면 난포 호르몬 분비 스탠바이, 그 스탠바이 호르몬이 먼저 분비된 다음에 그 영향으로 난포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14일이 끝나고 14일, 후반부 14일은 황체기라고 해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뇌하수체에서 황체 호르몬 분비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황체 호르몬 분비 스탠바이, 그러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난포 호르몬, 황체 호르몬 등등이 분비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것도 뇌하수체에서 고환에게 테스토스테론 분비 스탠바이라는 자극 호르몬을 먼저 분비시켜서 준비하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바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은 뇌하수체와 고환 또는 난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그들끼리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당한 복잡한 그런 시스템적인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사암침으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염 또는 비대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 의료인들, 우리 사암침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제도권의 전문 의료인들도 환자와 상담할 때 사암침으로 여하이 어떻게 전립선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설복시키려면, 잘 상담해 주시려면 그러한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 동의보감에서는 신장이 아니라 생식기 질환이 간경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오늘날의 의학적 언어를 살펴보면 사암도인과 그리고 허준 선생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그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의학적 시스템을 보면 보실까요? 엔도크린 시스템, 즉 내분비계예요. 내분비계는 성장, 신진대사 및 성 발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중요한 과정을 규제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주요 내분비선으로 구성되는데 이 분비샘은 혈액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일단 혈액에 들어가면 호르몬은 대상세포에 도달할 때까지 심혈관 시스템을 통해 이동합니다. 특정 호르몬에 대한 특정 수용체를 가진 세포만이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 난포 또는 황체 호르몬 자극, 분비 자극 호르몬이 먼저 분비된 다음에 그리고 난소에서 난포 호르몬 또는 적절한 시기에 황체 호르몬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남성의 고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뇌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 자극 호르몬을 먼저 방출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출을 하면 그 호르몬이 어디로 들어가요? 연결이 어떻게 됐냐고요. 고환까지. 뇌하수체에서는 혈액에 그것을 분포시킨단 말이에요. 테스토스테론 분비 자극 호르몬을 혈액에 분비시켜요. 그러면 그 혈액은 고환을 어차피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지나게 됩니다. 지날 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에는 삼각형, 세모꼴,
삼각형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안테나라고 칩시다. 안테나는 무형의 이 전파를 수신하지만 일단 안테나, 이렇게 Y자처럼 안테나처럼 생겼는데 수용체라는 게. 그런데요, 뇌수체에서 테스토스테론 자극 호르몬을 혈액에 방출했어요. 그러면 그곳이 세모골이란 말이에요. 그 세모골을 고환해서 수신을 해요. 그런데 그 세모골이 딱 요철이 맞게 구성되어 있는 수용체에 접근이 딱 되면 세모골 안테나 형태의 수용체에 딱 터치가 돼서 요철이 맞으면 Y자 기둥이 싹 열리면서 테스토스테론 자극 호르몬이 쑥 들어가요. 테스토스테론 자극 호르몬이 고환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역시 혈액 속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을 조합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난포 호르몬, 자극 호르몬은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모양이. 그리고 난소에 있는 수용체도 그 동그라미를 그대로 억셉트 할 수 있는 요철이 있다. 그래서 둘이 딱 만나면 난포 호르몬을 또는 황체 호르몬을 만드는데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호르몬 원료들을 통해 만든다. 자극 호르몬도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도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Y자 형태의 삼각형 안테나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삼각형 형태의 분자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그 분자가 요철에 딱 맞으면 Y자 기둥이 싹 열리면서 그 세모골이 고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고환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테스토스테론 전구 물질들을 또 역시 억셉트해서 그것으로 고환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어렵지 않죠? 네, 쉬워요. 네. 이게 키워드예요. 호르몬은 체내 내분비선에 의해 생성되고 분비되는 분자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여 말씀드렸죠? 네. 특정 세포에서 특정 반응을 가져온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되며 지질 용해성 분자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예로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선과 고환, 난소, 그리고 부신, 콩팥 위에 얹어져 있는 꽃갈콘, 부신 호르몬, 즉 알도스테론, 코르티졸, 안드로겐 등등이 있고 또 성호르몬,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있다. 그런데 일단 그 호르몬의 전구물질, 최초의 전구물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된다. 콜레스테롤, 이게 전립선 질환 그리고 여성 질환 치료할 때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서요, 콜레스테롤 말고 콜레스테롤은 지질이잖아요. 지질. 그런데 단백질이 호르몬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단백질이 호르몬으로 바뀔 때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단백질을 프로테인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인. 그런데 그 프로테인 중에 시스테인 해서 스테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단백질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스테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단백질은 호르몬 전구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스테인, 스테인. 또 스테로이드 전구 물질로서의 지질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스테로이드, 시스테인 이라는 단백질,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이라는 지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즉 스테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질이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다. 원료다. 원료. 그러면 중요한 거.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생식기 질환은, 전음부 질환은 신장이 아니라 간경에서 치법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살펴보자고요. 말씀드렸죠? 스테인, 즉 시스테인, 스테롤, 즉 콜레스테롤이 각종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그리고 시스테인을 어디서 합성해요? 어디에서? 간에서 합성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증이 생식기와 가까이 있는 신장이 아니라 간과 관계가 있으므로 산증으로 인한 통증은 족고름 간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여러분, TCM과 우리 TKM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론이 아닐 수 없어요. TCM에서는 생식기 질환하게 되면은 신, 콩팥 쪽에서 많이 찾아요. 그런데 허준 선생은 아니야. 신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족고름풍 간 목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치법을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허준 선생은 이것을 본 거예요. 500여 가지 이상의 각종 신진대사를 족고름풍 간 목경 그리고 간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produces protein and cholesterol을 생산한다. 프로테인, 각종 단백질 합성을 간에서 해요. 그 중에 시스테인 혹은 스테인 등등의 꼬리표가 붙은 호르몬 전구 물질로서의 단백질도 간, 그리고 간의 기능을 지휘하는 족고름풍 간 목경이 총지휘, 프로듀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생성이 된다. 서의학 해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되며 지질 용해성 분자다. 자, 허준 선생께서 말씀하신 족고름풍 간 목경에서 생식기 질환 치법을 찾아라.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민족의학신문의 고흥 한의사,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즉 동서가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 애칭으로서의 예수쟁이가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베드로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피터입니다. 그러면 이태리어로 피에트로예요. 피에트로.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빼테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큰 도시 중에 하나, 상페테르부르크. 뭔 말이에요? 샹은 세인트잖아요. 성인. 성 베드로 도시다 이 얘기예요. 러시아에서 빼테르, 이태리에서 피에트로, 영어권에서 피터, 우리말 성경의 베드로. 동일한 인물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용어 중에 한시와 영어의 차이 혹은 라틴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발음이나 등등이.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가 동일한 것을 보았잖아요. 허준 선생이 생식기 질환은 간경과 관계 있어. 왜? 무엇을 보셨길래? 이것을 보신 거잖아요. 족고름풍 간 목경이 지휘하는 간에서 호르몬 전구 물질을 생산하는구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되며 또는 프로테인, 단백질에서 유래된다. 그런데 그것을 족고름풍 간 목경이 지휘하는 간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병이 생기면 내분비 계통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간경을 유심히 살펴라. 얼마나 의과학적인 표현이었냐고요. 허준 선생이. 동의하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여하의 사암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주제,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은요, 일단 불문곡직하고 간정적 놓으시면 돼요. 왜? 아니 허준 선생이 말씀하셨잖아. 삼도인은 요교를 통해서 전음부의 질환 잘 모르겠거든 일단 간정격부터 놓고 시작해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 분은 보신 거예요. 보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